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네, 오늘은 이 마케팅이다라는 책을 읽었고요. 이 책 읽은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제가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PCM 파운데이션 주제의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먼저 해독 나눠보려고 합니다. 해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영업조직에 있다 보니까요. 마케팅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고, 또한 마케팅을 진짜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대표님과 같이 하면서 이제 수준 높은 진짜 정보들, 그리고, 부자들이 하는 생각과 부자들이 집중하는 부분들 등등을 배우고, 또한, 관점들이 자꾸 추가가 되다 보니까요. 책을 읽는데, 음, 되게 제가 지금 갖고 있고 제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콕콕 집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걸 읽으면서, 아, 대표님이 하셨던 말씀이 반복했던 말씀이 또 이 책에서도 문자로 확인을 하니까, 그게 더 와닿기도 했고, 그리고 또 반복되다 보니까 되기 시작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음, 어, 그러니까 관점이 또 추가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어떤 건지가 알겠더라고요. 제가 되게 좀 요즘 PCM 파운데이션 P8를 참석하면서 처음보다 지금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어려운 것도 당연히 있고 한데, 어, 점점 좀 이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 깊은 내면에, 그리고 그, 뭐라 그러죠? 속성이 어떤 건지, 무엇을 봐야 하는 건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가 보여진다고 그럴까요? 그전에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만한 힘듦으로 이런 결과를 냈네. 결과 가지고 진짜 이 사람을 평가했다면, 지금은 이 중간 과정의 내용에, 와,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걸 이렇게 이겨냈다고? 이 과정이 보여진다고 할까요? 그게 저의 좀 차이점을 자꾸 느껴지고, 그리고 대표님이 그냥 옆에서 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퀸즈 대학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여기에서 또 반복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막 이렇게 여기 중간에 막 체크하고 이렇게 같이 기억해야 될 부분도 막 별표도 써가면서 읽었거든요. 되게 많이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내용도 나오다 보니까 제 업이랑 맞잖아요. 그래서 더 와닿았고요. 그리고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저도 이렇게 영업을 하면서 또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브랜딩 이런 것들을 들었지만 저는 이렇게 저라는 사람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TM으로 영업을 하면서 김지순이라는 사람을 알리는 거를 이 콜을 하는 와중에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사실 대표님 통해서 많이 와닿았고, 그걸 위해서 더 집중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 내용이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점 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오늘 좀 더 많이 느꼈는데요. 첫 부분에 여기 이제 프로그래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게 있는데, 프로, 아, 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웹사이트예요.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웹사이트가 있고, 또 하나는
엑스퍼츠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를 위한 회사, 웹사이트인데요. 이 스택 오버플로우는 설립자 조에 스프루스키와 공동 설립자 프로그래머예요. 제프 앳 우드라는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먼저 오버플로우보단 저는 엑스퍼츠 익스체인지 이 회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면, 이 웹사이트는 질문이 있고 답이 있죠. 프로그래머들이 사실 모든 사람들의 시간이 귀하잖아요. 근데 뭔가를 질문을 해야 되는 것들이 먼저 우리가 저는 이걸 보면서 네이버의 지식인이 생각이 났거든요. 뭔가를 궁금했을 땐 네이버에게 물어보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에 프로그래머들만의 웹사이트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질문을 하면 그거를 답은 이제 영상 구독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이제 사이트였어요. 운영 방식이 되게 단순 명확했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게 연간 $300면 우리 돈으로 현재 1,400원 기준으로 달러 했을 때 42만 원이고 월 35,000원씩 지불을 해야지만 이거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됐고 연간 회원을 모집하는 거였죠. 여기서 운영비가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가 사업 구축을 했었던 게 희소성이고 그 희소성을 토대로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트래픽을 어떻게 했냐면 확보를 인터넷 그 검색 초기 단계에 구글 로봇을 속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답 일부가 보이게끔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해서 들어가 버리면 구독을 시키는 거니 이 프로그래머들이 사람을 짜증나게 해서 수익을 창출했던 게 엑스퍼츠 익스체인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스택 오버플로워 이 설립자 조엘이라는 사람이 했던 이 회사는 그 엑스퍼츠 익스체인지와 다른,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안내했던 그 회사와 다른 접근법으로 차별성을 주었고요. 그래서 질문과 답을 모두 보여줬대요. 그러면 수익성은 어떻게 냈냐? 구인 광고로 운영비를 확보했대요. 그래서 이 조엘은 어떤 마인드였냐면 더 나은 제품을 만들려면 그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고 그 다음에 집단의 세계관의 필요에 맞게 적절하게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저는 이 두 회사를 보면서요, 이익 없는 곳에 이익이 있다라는 이제 알스간 대표님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이 엑스퍼츠 익스체인지는 뭔가 구글을 통해서 답이 보이게끔 했는데 결국 들어가서는 돈을 지불하게끔 한 속임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만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되게 쪼잔해 보이는 그런 부분도 보이고, 되게 좀, 돈만 쫓았다는 느낌이랄까요? 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작은 이익만 봤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두 번째 회사, 스택 오버플로워라는 이 설립자인 조엘은, 먼저 줬죠. 기버인 거죠. 사람들의 시간을 아껴주고 서비스를 줬고, 그 질문과 답을 사람들에게 주고,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서 이제 구인 광고, 왜냐면 되게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구인 광고를,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 업주들이나 그 사람들이 구인 광고를 해야 되는 걸 또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너무나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뒤에 보면 이제 이 조엘이라는 분의, 차별성, 그 다음에 성공하는 그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 프로그래머들의 대상 타깃이 나왔고, 시간이 없는 거, 되게 바쁘잖아요, 프로그래머들이. 그러니까 그게 문제나 어려움을 파악을 한 거죠. 그리고 질문이랑, 어, 그런 서비스를 되게 답을 찾기 쉽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 내용의 그 질에 따라 또 분류를 했대요. 이런 또 디테일함이, 그러니까 되게, 저는 이걸 보면서 최근에 제가 고객을 돕는 게 무엇일까,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고객을 돕는 게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을 했는데, 정말 이 조엘이라는 분이 그 상대를 위해서 계속 본인이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계속 그 상대방이 어려움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정말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쉽게 했고,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또한 그 내용의 질에 따라 또 분류까지, 카테고리까지 나눠놓고, 왜냐면 그 많은 양을 또 다 찾으려면 또 그것도 시간이잖아요. 근데 카테고리를 나눠놓으면 그 상대방이 딱 그렇게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상대방이 쉽게 할 수 있는 거 누군가가 희생을 했구나도 보였고,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제가 이제 PCM이 제공해주는, 아이스강 대표님이 제공하는 형식이 이런 형식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족도가 좋은 거고, 제 입에서 계속 아이스강 대표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아이스강 대표님이 더 잘 됐으면 하면 좋겠고, 제가 잘 되는 게 또 대표님과 이렇게 관계가 또 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들이 제가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들을, 지금 이런 제공을 제가 받고 있는 거구나를 좀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문제점들이 또 파악이 되는 게 있어요. 조엘이 질문자는 1000명인데 답하는 사람은 1명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이, 공급자가 없으니까 질문은 엄청 쏟아지는데 답하는 사람이 속도가 느리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문제점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엘이라는 이분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소비자에게는, 이게 여기서도 카테고리가 나뉘는 걸 봤어요. 조엘은 답을 찾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제공을 했대요. 여기에선 소비자 입장인 거고, 그러니까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에게 대하는 태도는 어땠냐면, 그 서비스를 다르게 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공급자들을 위한 별도의 커뮤니티가 있었고, 왜냐면 대화나 뭐 이런 것들이 달라야 되고, 또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니까, 순위 체계, 그 다음에 그들의 명성을 쌓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명성을 쌓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레벨을 만들었대요. 와, 그러니까 이것 또한 그 일하는 사람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료를 줬다고 그럴까요?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뭔가를 더 밀어주고 끌어주고 했던 이 조엘이, 이렇게 그냥 방치도 아니고 디테일하면서 또 그거에 그 소비자와 공급자와의 그런 문제점이 해결됐는데, 그 안에서도 공급자를 어떻게 양성해야 되는지조차도 디테일한 게 보였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구인 광고주. 왜냐면 구인 광고를 하니까 구인 광고주에게도 뭔가가 있어야 되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던 거예요. 구인 광고주는 목적이 명확했고 뾰족하다라는 걸 여기서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느껴졌어요. 강제적인 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 니즈가 명확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산만한 거를 거부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안에서 커뮤니티에서
그냥 오로지 구인 광고만 하는, 근데 그 구인 광고가 어떤 거였냐면 최고의 인재를 빠르고 효율적이고 직접 찾을 수 있는 수단을 원한 거래요. 이게 명확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 조엘이라는 분은 그걸 파악을 한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되게 읽어가면서 이런 게 와닿고, 저를 보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공급자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 대표님이 저에게 제공했던 것들이 이런, 이런 거구나를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뒤에 또, 이게 되게 좀 제가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지금 시간에 30분 안에 다 넣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딱 하고, 다음에 또 다음 편으로 한번 제가 또 제 생각을 한번 나눠볼게요. 그리고 조엘은, 이 창업자는, 설립자는요, 그 웹사이트에 자기의 개인적인 뭐 인장을 찍고 싶지 않았다. 이 인장이라는 게 사실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냥 추측하기론 이제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뭐 이런 걸 안 했다는 생각을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이 사람이 추구했던 거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들이 듣고 싶어 하고 그들이 들어야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했대요. 오로지 타인,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래머들과 공급자, 소비자는 아니니까 거기에 구인구직 그 사람들을 위한 걸 오로지 추구를 했다라는 게 너무나 명확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제공해서 핵심 청중들이 소문을 퍼뜨리게 했대요. 저는 이거를 읽는데, 핵심 청중이라고 하면, 저는 그냥 뭐, 우리가 말하는 고객 중에 충성 고객이 생각이 났어요. 그 다음에 뭔가 포지션에 힘이 있고, 또한 서로가 믿고, 그래서 그런 이용자가 아니라 그 외부 사람들 보기에 이를 생각할 만한 활동을 그 핵심 청중들이 직접 하도록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게 아니라 그 소비자 중에서도 저는 핵심 청중? 이게 핵심 청중이 그냥 정확히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이야기론 그냥 공급자 중에서 핵심 청중? 그냥 공급자 중에서도 되게 좀 충성 고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 입장에서, 아이스만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 측근? 믿고 따르는 그 같이 일하시는 팀원, 그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저 또한 제공을 받고 제가 또 감사함을 느끼고 거기에서 만족도가 높아지니 제가 이렇게 계속 유튜브에서 계속 아이스간 대표님을 알리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야후와 구글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를 통해서, 이제 야후는 183개 링크가 있고, 구글은 딱 2개밖에 없대요. 근데 제가 사실 구글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2개뿐인데, 이게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인가 야후가 엄청 대세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뭐 네이버도 생기고 구글도 생기고 막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구글이 2개뿐인데, 그러니까 간단 명료한데, 여기서 명료했고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었대요. 오히려 많은 정보가 있고 많은 혜택과 이것저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두 개밖에 없는 심플한 게 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구나를 좀 더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너뜨릴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와, 이게 간단하고 오히려 뭐가 없고 심플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고 그 신뢰 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충성도가 많아지니 결국엔 파워가 엄청 세지는구나. 그래서 그걸 느꼈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났던 기업이 항상 대표님 통해서 듣는 테슬라, 그다음에 애플. 여기는 거의 애플 용어가 있던데 하여튼 부족 그냥 완전 팬층인 거죠. 그런 것처럼 와 이렇게 심플하고 간단하고 명료한 게 어 그 주는 그 아유 갑자기 또 전화가 와 가지고 이런 심플함의 힘이 엄청나구나. 그리고 이게 사람들에게 더 강한 신뢰감과 그런 핵심을 주는구나. 이게 오늘 좀 더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뒤에, 좀 더 말하고 싶은데, 지금 벌써 20분이고, 저는, 이제 교육에 들어가야 돼서,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만 나누고요. 뒤에 이어서, 이따가 이제 또 피파리 듣고 제가 또 올릴 텐데요. 뭐, 겸사겸사? 이건 또 나중에 또 이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